교통사고 조사 재연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충격의 종류와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충격력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력의 방향은요, PDOF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격력의 방향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력의 방향에 관련된 물리 법칙은요, 뉴턴의 제3운동 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충격력은요, 이일직선상에 작용하면서요, 상호간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입니다. 충돌을 하면은요, 서로의 충격력은요, 반대로 작용하겠죠. 이때 작용되는 방향이 충격력의 방향이고요. 이 두 차량의 충격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고요, 크기는 같습니다. 직각 충돌할 때는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충격력의 방향이 나타나겠죠. 운동하는 차량의 정면 충돌 시의 충격력의 방향은요, 충돌 전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두 차량이 충돌 전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충격력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충격력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요, 차량의 무게, 속도, 진행 방향, 무게 중심이 됩니다. 충돌 시 탑승자의 움직임에 따른 PDOF의 판단입니다. 충돌 시요, 탑승자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요, 충돌 전 이동 방향, 즉 충돌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정면 충돌 시하고요, 후면 추돌 시 다르게 나타나겠죠. 정면 충돌 시는요, 탑승자는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후면 추돌 시는요, 탑승자는요,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충격력의 방향은요, 충돌 중 탑승자의 움직임의 방향에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면 충돌 시는요, 탑승자는 앞으로 움직이죠. 근데 충격력의 방향은요, 이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면 추돌 시는요, 탑승자는 뒤쪽으로 움직이고요, 충격력의 방향은요, 차량이 앞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충격력의 방향은요, 최대 결합 시, 또 최대 맞물림 시죠. 예, 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시 충격력은요, 최초 접촉 후 점점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결합 시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분리 과정에서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충격력의 방향의 표시입니다. 충격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각도법하고요, 시계 눈구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에 따라서요, 힘의 크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각도법입니다. 그림 보시면은요, 이 위쪽이 0도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90도, 아래쪽이 180도, 그리고 왼쪽이 270도가 되죠. 그 중간중간에 도를 표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럴 때의 충격력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요,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나타내고요. 옆에 그림 경우에는요, 충격력은요, 우측 90도에서 작용해서요, 좌측 270도로 향한다, 또는 차량 우측 90도에서 작용하였다고 표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시계 눈구법은요, 각도법하고 같아요. 다만 몇 도가 아니고요, 시계 있죠. 시계의 표시랑 똑같은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12시간으로 표시된 시계 시간과 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요, 충격력의 방향은요, 3시 방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과정의 차량의 운동입니다. 충돌 과정 중에서요, 상호작용하는 힘인 충격력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충격력의 크기와 방향, 차량의 무게중심은요, 충돌 후 차량의 속도 또는 진행 방향, 회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속도의 변화입니다. 차량의 충돌 결과요, 차량은 파손되겠죠. 즉, 수송 변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파손 면적 등 변형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작용력의 크기와고요, 차체의 강성입니다. 그래서 충돌 시 차량은요, 운동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운동량은요, 질량하고 속도의 곱하기입니다. 즉, 운동량 P는요,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교환으로요,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 전면부에 충격력이 작용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 진행 방향 전면부니까요, 속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진행 방향 후면부에 충격력이 작용했습니다. 즉 추돌이죠. 이럴 경우에는요, 속도는 가속되게 되겠죠. 그래서 충돌 후 속도 변화의 정도는요, 충격력과 물체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충격력이 클수록요,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의 변화가 큽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차체의 회전입니다. 충격력은요, 속도의 변화와 함께 물체를 회전하게 만듭니다. 충돌 후 차체의 회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요, 충격력의 크기와 작용 방향, 즉 작용점이죠. 그리고
차량의 무게중심입니다. 충격력의 방향이 차량의 무게중심을 향합니다. 이 가운데가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무게중심을 향할 때를 이 중심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속도는 느려지거나 충격력의 방향으로 가속되게 됩니다. 추돌일 때는 빨라지고요, 충돌일 때는요, 느려지죠. 이럴 경우는요, 차체의 회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속도의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향해 작용한 힘을요, 중심력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충돌했습니다. 지금 무게중심을 향했죠. 이럴 때 차체는 회전 없이요, 충돌력이 작용된 방향으로서 차체가 움직이는 형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력의 방향이 차량의 무게중심이 아닐 때입니다. 충격력의 작용 방향이 중심력 방향이 아닌 모든 힘은요, 편심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 충돌로 작용하는 힘은요, 편심력이 되겠죠. 차량의 무게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편심력 작용 시요, 차량은 회전하게 됩니다. 보시면은요, 차량의 무게중심은요, 여기고요. 충격력의 방향 자체가 이 무게중심을 향하지가 않죠. 즉 편심력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차량이 이동되면서 회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편심력 작용 방향이 무게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량은 커지겠죠. 그리고 회전 속도도 빨라지겠죠. 다음은 진행 방향의 전환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차량 충돌 시 작용되는 힘은 편심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차량은 회전하고요, 충돌 전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서 진행하게 되겠죠. 즉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정면 충돌 등 중심력에 의한 충돌 시는요, 속도의 감속 또는 진행 방향으로 이동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충돌과 함께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중심력을 향한 경우죠. 그래서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격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면 추돌 시요, 중심력이죠. 그래서 추돌당한 차량은요, 진행 방향으로 더 빠르게 이동되고요, 추돌한 차량, 즉 뒤에 차량이죠, 속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충돌 후 진행 방향은요, 차량의 무게중심과 충격력의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차량이 고정물체를 충족한 경우에요, 진행하는 차량 정면 좌측과 고정물체를 충돌하는 경우죠. 보시면은요, 이 고정물체가 있고요, 차량의 좌측을 충돌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중심력은 아니죠. 그래서 편심작용이죠. 차량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접촉 후 최대 결합 동안 차량은 우측으로 계속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리 과정 중에서도요, 우측으로 계속 회전시키면서 속도는 감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 후 차량의 파손과 이동은요, 진행 중인 차량의 에너지에 의한 것입니다. 이때 에너지의 총합은요, 충돌 직전 차량의 속도를 의미하기로 합니다. 이 부분은요, 차량 운동학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진행 중인 두 차량이 충격한 경우에요, 각각의 차량은요, 상대 차량의 속도 변화와 회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각 차량은요, 회전하고요, 충돌 전 진행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충돌 후 진행합니다. 즉 진행 방향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두 차량이 동종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같고요, 즉각 충돌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요, 두 차량의 충돌 속도에 따라서요, 회전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차량이 즉각 충돌했습니다. 이럴 경우에요, 한 차량은 빠르고요, 한 차량은 느릴 때입니다. 운동량은요, P는 mv라고 했습니다. 그 질량하고 속도하고 관계이죠. 즉, 이 운동량은 속도가 빠를수록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요, 이 차량을 보시면은요, 속도가 빠른 차량이 충돌 후 회전 및 진행 방향의 변화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차가 회전을 더 조금 하고요, 느린 차량이 더 회전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운동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돌 후요, 빠른 차량은 조금 회전하고요, 느린 차는요, 더 많이 회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도 더 많이 꺾이게 되는 상황이죠. 다음은 이제 밑에 차량이 더 빠른 차고요, 옆에 차량이 느린 차예요. 이럴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느린 차가 더 많이 회전되고요, 빠른 차는요, 조금 회전되는 상황이겠죠. 다음은 두 차량의 속도가 같아요. 그러면은요, 충격력의 방향도 딱 중간이 되겠죠. 그러면서요, 회전의 정도도요, 같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의 충격력의 방향은요, 진행 방향과 항상 같지는 않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또는요, 가벼운 차량이요, 상대 차량보다 충돌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아까 운동량 맞죠? P는 mv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커지니까요,
상대 차량에 그만큼 더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가벼운 차량, 그리고 더 느리게 움직인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충돌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차량의 파손은요, 각각의 속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파손 정도는요, 차체의 강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재질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